해방 전후의 북한 전통 사찰을 비롯한 불교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단 75주년을 맞아 마련된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을 계기로 남북 불교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들이 국고와 지정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눔의 집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둘러싼 법인 측과 공익제보 직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의료원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업무 협약을 맺고 할머니들의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교계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음식 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암각화를 통해 고대인이 현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인 일감스님이 암각화 탁본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사유와 통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해방 전후의 북한 전통 사찰을 비롯한 불교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단 75주년을 맞아 마련된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을 계기로 남북 불교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통 사찰인 장안사 발굴과 함께 유점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계사 발굴과 복원의 경험을 되살려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북한의 국보 제96호인 장안사지. 한국 전쟁으로 소실되기 전 사찰 모습이 빛바랜 흑백의 사진 한 장 속에 담겼습니다. 신계사와 장안사, 표훈사와 더불어 금강산의 4대 사찰로 꼽히는 유점사의 옛 모습입니다. 능인 보존과 석탑 주변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당시 사찰로서의 위상을 대변해줍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5주년을 맞아 기획한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특별 사진전, 북한 전역에 산재한 전통 사찰을 비롯한 불교 문화유산 사진 76점이 전시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교 희망은 남북 교류가 빨리 이루어져서 금강산이나 북한 전역에서 유명한 사찰들을 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남북이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불교 문화를 세계에 떨쳐보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기본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방 전후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선보인 자리로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사업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운영을 강조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시회장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연이 굉장히 터가 크던데, 굉장히 지금 남아있는 지금 터는 커요. 제가 저 탑재에 있었는데. 분단 75주년 특별기획 사진전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계속되며 다음 달 17일엔 강남 보은사 야외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민추본이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 정지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 날인 오는 19일 2차 회항을 맞습니다. 고유한 민족문화와 남북 공동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과 평화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염원이 남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들이 국고와 지정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눔의 집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둘러싼 법인 측과 공익제보 직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용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 직원들의 폭로가 나온 지 6개월째를 맞았지만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들어온 후원금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내부 고발 직원들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과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등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내부 고발 직원 7명이 나눔의 집에 대한 국고 지원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후원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4,500여만 원, 700여 건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정상화 추진위는 밝혔습니다. 이분이 순수한 공익제보자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추진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분들 잘못된 걸 바꿔놔야 되니까. 그럴 것에서 우리가 나눔의 집의 편은 아닙니다. 정상화 추진위는 한 음료업체가 할머니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한 후원금도 내부 직원들의 식비와 간식 등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주는 특별법에서 주는 의료 카드도 다 못 써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직원도 주고 막 자원봉사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면서까지. 앞서 나눔의 집 시설과 피해자 유가족 일부는 내부 고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 A씨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 지원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의료급여 카드는 할머니들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었다며 물품을 산 영수증은 모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의 국고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눔의 집 후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할머니들의 의료비를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직접 쓰는 액수가 적은 것을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동국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의료원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업무 협약을 맺고 할머니들의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나눔의 집이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을 나눔의 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이 그 나누어 집 할머니와 그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협약서에서 양측은 앞으로 할머니들뿐 아니라 나눔의 집 소속 직원들까지 병원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원은 할머니들의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각각 30%씩 감면하고 상급 병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직원들도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용을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나눔의 집의 사회봉사 관련 업무도 지원하는 등 나눔 실천에도 나섭니다. 가장 긴급한 게 어떻게 보면 의료, 치료, 그다음에 재활 치료, 건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가 했던 선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동안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나눔의 집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이와 함께 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고 병원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승가지대방을 활성화하고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승가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스님들께서 좀 어디서 편안하게 기다리시고 또 검사받고 쉬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동국대 일산병원은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병실도 마련했는데 현재는 비구니 스님 전용이지만 앞으로 비구 스님을 위한 병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다 스님네 병실이래요. 그래 시설이 아주 좋아요.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나선 동국대 의료원이 나눔의 집 할머니와 직원 또 스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불교계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음식 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과 복지관 직원들은 송편 등 명절 음식과 식용유, 쌀 등이 담긴 한가위 선물 세트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관 스님과 복지관 직원들은 이를 위해 복지관에서 깻잎전을 부치고 동그랑땡 등을 직접 만들어 일일이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손수 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키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들지만은 힘내시고 코로나19를 잘 견디어서 종로노인복지관 문 열 때 오셔서 환한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매해 명절마다 직원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암각화를 통해 고대인이 현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인 일감 스님이 세계적인 암각화 지역인 몽골과 러시아 등을 탐방하며 선인들의 그림 문자를 탁본으로 떠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사유와 통찰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암각화 전시회장을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큰 행사마다 마이크 앞에서 교계와 대중 사이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왔던 일감 스님. 이번에는 선사시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등장했습니다. 김호석 화백의 손에 이끌려 암각화를 처음 접한 뒤 최근 5년 동안 러시아 알타이 등 중앙아시아 일대를 탐방하며 고대인들의 그림을 탁본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수천 년 전 바위에 새겨진 그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린 스님은 70점을 이번 전시회에 소개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경지로 가는 그런 것을 암각화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언어가 숨어있는 그림은 스님에게 절절한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탁본 들어간 작가가 아닌 수행자의 모습으로 동행자의 눈에도 비춰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데가 대부분 성소이거나 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어서 그 장소에 앉으셔서 새벽부터 수행에 들어가서 그림에 그린 뜻이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 온 의미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의미를 계속 방문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학계의 기존 해석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림을 풀이해 눈길도 끌었습니다. 스키타이 사슴에는 하늘 사슴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키타이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상상력이 필요하군요. 전시장 한켠에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탁본한 대형 그림이 걸렸습니다. 수몰 위기에 처한 암각화를 살리자는 스님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도 탁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국내 국외 암각화 있는 것은 다 찾아다니면서 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이런 또 면에서도 저는 경이롭다 하는 선사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가 불교학과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제10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학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이상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10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성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발표했고 한국불교학회장 등 대외 활동과 사회적 활동 등을 폭넓게 펼친 공로가 뛰어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반야학술상 운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반야학술상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수행포교도량 길상사가 사찰 입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일산 길상사는 코로나19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사찰 소식을 전하고 불교계 뉴스, 명상 음악 등을 전하기 위해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양 등으로 사찰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자와 비불자,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 정보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많은 양의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는 디지털만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 길상사는 전광판을 통해 최신 불교계 뉴스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불교 관련 영상, 연불, 명상음악 등을 제공해 신도들은 물론 현달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들에게도 불법을 홍보하고 불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 학교들이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등교 수업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하고 이후에는 감염병 추이를 따져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학교 확진자도 9월 들어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북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대본 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는 9월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1일까지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며 등교를 재개합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등교가 이루어지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됩니다. 9월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는 3분의 2 범위 내에서 등교를 다시 시작하고 수도권 이외의 14개 지역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월 11일까지 학생 밀집도를 더 완화하지 않고 현재와 똑같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한된 등교 수업의 확대 여부는 다음 달 11일 추석 연휴 이후 감염병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10월 12일부터 등교 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주간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10월 11일 이후 전면 등교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1903년에 세워져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팔미도 등대를 사적제 557호로 지정하고 독립신문 상해판과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 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한국전쟁의 국면을 바꾼 역사적인 구조물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암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가평 청평암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아란 문화축제를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가평 청평암은 당초 이달에 작품 전시회와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대신 작품집을 내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해방 전후의 북한 전통 사찰들을 비롯한 북한의 문화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주최로 개막됐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남북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데 불교계가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